계속해서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꿈꾸는 창조 농업을 실현하고 있는 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농업의 분. 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 네. 바로 신지시 농업인으로 선정된 분인데 꿈공장을 운영하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꿈공장이 뭐 하는 곳인가요? 네, 농업이라고 해서 꼭 생산만을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꿈공장에서는요, 유기농 재료들을 가공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꿈과 또 직원들의 꿈을 함께 만들고 키워나가고 있었는데요. 꿈공장 어떤 곳인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충남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이곳에 아주 특별한 공장이 있습니다. 유기 농산물을 가공하고 연구도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직원들의 꿈도 쑥쑥 자라난다고 하지요. 바로 이 사람, 귀농 15년차 꿈지기 전형광 씨. 그의 창조농업 비법을 들어봅니다. 유기가공 연구소라. 과연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그런데요, 일단 이곳에 가면 바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운을 입고 이렇게 모자까지 써야 내부를 둘러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곳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건가요? 비지까지 유화제 없이 통째로 갈아 만든 유기농 두유, 또 유기농 인삼, 홍삼으로 만드는 유기농 어린이 홍삼, 그리고 전 직원의 꿈을 키워내는 꿈공장이기도 합니다. 야채 스프라면 그 암치료 예방에 참 효과적이라고 들었는데 사실 집에서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엉, 당근, 무청과 무, 또 표고버섯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좋은 재료를 그때그때 구하는 게 집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죠. 아, 이 재료들로 야채 스프를 만드는 거군요. 네, 네. 그럼 이 재료들은 어디서 공급을 받고 계신가요? 대개 이제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미리 유기농민들하고 계약 재배를 하게 됩니다. 인증에서부터 농약 잔류 검사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유기농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물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농사는 짓지 않으시는 거예요? 15년 전에 처음 귀농을 하고서는 농사도 함께 지었지만은요, 가공과 함께 이 농산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가공 쪽으로만 집중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게 멸균기에서 이제 막 멸균 과정을 끝내고 나온 거예요. 맛이 어떤지 우리 리포터님이 한번 드셔볼까요? 역시 직접 한번 드셔보시네요. 근데 사실 몸에 좋은 게 입에 쓰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어때요? 표정 보세요. 확실히 몸에 좋은 거 많네요. 몸에 좋은 약 인정입니다. 네. 거부감이 들지는 않는데, 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당황하실 수도 있는 맛입니다. 무청 맛이 좀, 진한 것 같아요. 다른 맛에 비해서 많이 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무청 맛을 싫어해요. 그렇지만 한 2, 3일 이렇게 드시다 보면 몸에 효과가 빠르고 또 적응이 돼서 땡긴다고 해야 될까? 목마르고 그럴 때 이거 마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포장된 제품은 유기농 협동조합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2011년도 매출은 14억, 지난해엔 17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야채 스프를 시작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 아랫배가 굉장히 차고 아팠었어요. 이제 민간요법책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거기에 닷데이지 가즈 박사의 야채 스프, 기적의 야채 스프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이렇게 끓여 먹으면서 몸이 많이 나아졌고 그때부터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야채 스프 말고 또 다른 제품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국산 유기농 콩비지를 넣은 어린이 두유, 그리고 어린이 홍삼,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생식을 만들게 되었는데 생식이 몸에는 아주 좋지만 아시다시피 맛이 별로 없죠. 큰 매출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저희가 오가피를 개발했지만 역시 오가피도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매출이 급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쯤에 2010년도에 한 2년 정도를 저희가 이제 한살림에 납품하기 위해서 유기농 야채 스프를 이제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납품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뛰게 되었고 또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저희 회사들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꿈을 꾸며 다음 꿈을 이렇게 꾸어가는 그런 상태, 그런 단계까지 이제 되게 된 거죠. 또 다른 창조 농업의 비결은 직원들의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이 작업 탱크마다 한번 잘 좀 보세요. 이름이 적혀 있죠. 네. 매일 이렇게 농민들과 또 소비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하나 정성이 대단하네요. 근데 저렇게 벽에 붙어있는 전단지는 어떤 건가요? 네, 직원 18명의 꿈을 적어 놓은 건데요. 지금은 모두가 정직원이면서도 또한 CEO, 시인, 가수 같은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부들은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건강하고 애들 건강하고 그런 게 꿈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그렇게만 살아오다가 여기 다니면서 대표님으로 인해서 내 꿈도 자꾸 발견하게 되고 그 꿈을 위해 쫓아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참 좋더라고요. 그 꿈노트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우물정자로 할 때마다 적고 되뇌이고 쓰고 하는 뒤부터 꿈이 한 8가지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요. 생활의 활력소가 많이 됐죠. 예. 남편과도 안 싸우고 덜 싸우고 이제 꿈이 자꾸 이루어지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대전의 한 유기농 협동조합 매장, 제품의 시식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영광 씨는 소비자들과의 소통 역시 창조 농업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과제라고 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있어요. SNS 활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우리 공주 지역의 그 밤이나 이런 그 제품들을, 농산물들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것들이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주 크게는 저희 꿈공장이 정말 많은 분들이 도처에 나가서 꿈공장을 차리고 그 꿈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시 또 나가서 꿈공장을 차려서 마치 수소폭탄 터지듯이 꿈공장이 세계 도처에 2만 개 이상 생기고 그로 인해서 세계가 꿈공장, 꿈을 가진 사람들로 뒤덮이는 게 제 마지막 꿈이기도 합니다. 행복을 짓는 꿈지기가 되고 싶다는 전영광 대표. 중년에 찾아온 위기를 유기농산물 가공과 직원들의 꿈으로 극복을 했는데요. 행복하게 자란 바른 먹거리로 농민과 가공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그는 꿈을 꿉니다. 네, 사실 전 직원이 정규직인 회사도 보기 힘들지만 전 직원이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소장님, 사실 직장 생활하고 어른이 돼 가다 보면 꿈은 잊고 살기 마련인데 이런 분들 보면 어떠세요? 네, 사실 꿈이 없다면 사는 재미도 없고요. 또 활기도 없고 또 인생을 사는 어떤 의미도 찾아보기 참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단순히 그 직장에 가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탱크마다 꿈이다, 감사, 축복 이런 단어들을 써놓은 거를 보면서 마음이 설렐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표님의 특별한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그냥 행복하게 이렇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분들의 그 고백 속에서 꿈이 8가지가 이루어졌다. 가족들하고 행복해졌다. 네. 이게 정말 최고의 경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열심히 보셨네요.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이 회사의 모든 직원분들은요, CEO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원료나 회계 생산에서부터 회사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요, 전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SNS를 적극 활용해서 서로서로 소통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월요일 날 있는 아주 특별한 소셜 교육 시간 덕분이라고 하네요. 네, 올해 신지식 농업인으로 선정된 거 말고도요. 2012년 농림부와 중기청이 선정한 그런 기업의 선정이 또 됐다고 하네요. 참 네. 앞으로도 꿈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 꿈 공장을 통해서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